오케이, 돌고 있어? 시작할게. 아이고. 아, 문 열어놓고 가주실래요? 왜냐면 루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일단 오늘 뭐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 컨텐츠는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철저하게 듣는 좀 라디오 형태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간 말고 이게 업로드 되는 시간은 앞으로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사 관련된 뉴스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어요. 보지는 못하니까, 운전 중이라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다. 또 이제 월요일 날 좀 많이 무기력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뭔가 이걸 같이 들으면서 좀 함께 출근하는 느낌으로 그냥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패션에 국한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40에서 45분, 1시간 정도 안팎으로, 왜냐면 보통 대부분 그 정도 시간들이 뭐 걸리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출퇴근할 때. 그때 이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게 좀 준비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켜놓고 그냥 흘러가듯이 듣고, 뭐 어차피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다만 100% 원테이크로 그냥 막힘없이 약간 라이브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영상을 다룰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 패션씬에서 충동구매라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제 충동구매, 사실 지금 이제 FW가 준비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소위 말해서 패션 유튜버들이나 패션 커뮤니티를 보면은 가장 핫한 키워드는 이번 시즌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물론 중요하죠.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고, 이 트렌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이 다 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데케이드, 그리고 저희 뭐 슬리게니지, 서스테인,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에서는 사실 트렌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요즘 어떤 게 트렌드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하다, 그리고 트렌드를 쫓아가는데 민감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문화 전반적인 산업에서는 사실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메인스트림이 되는 트렌드는 사업적으로도,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는 맞지만, 어쩌면은 이게 너무 포화가 되어서 지금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과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좀 습득하고 공유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저는 그 백그라운드가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죠. 왜냐하면 큰 유튜버분들, 저희도 뭐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네가 다루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좀 이끌어가고 있고, 이미 그 유튜버들이 기반으로 된 카페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에는 뭐 FM 코리아, 뭐 DC 인사이드에도 패겔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학헤드, 아주 예전엔 DJ 매니아 같은 경우, DJ 매니아는 요즘 커뮤니티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예전에는 사실 정보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정보를 좀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옷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의 편집샵은 하나의 커뮤니티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했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들의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저는 고학헤드, 고아웃 캐주얼리 드레스드라는 커뮤니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고아캐드보다는 브랜디드라는 커뮤니티를 더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고아캐드가 원래 절대 강자였었던 DJ 매니아를 조금 약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DJ 매니아가 가장 회원수가 많긴 한데, 저는 실제로 그 DJ 매니아가 운영이 될 정도의 그러니까 회원수가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고아캐드가 지금 어쨌든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로 한동안 자리를 하다가 이제 브랜디드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는다, 혹은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에게 좀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살짝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 고아캐드 얘기를 왜 먼저 했냐면은, 이 고아캐드가 발생하던 시기까지가 커뮤니티가 양질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15년 전 얘기죠. 이 고아캐드의 시작이 어땠냐면은,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고아캐드 초창기에 많이 고아캐드에서 활동하셨던 멤버들의 이 정보, 정말 양질의 정보, 요게 고아캐드의 가장 큰 장점이었었어요. DJ 매니아가 어느 시점에서 너무 포화가 되고 광고판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약간 거기서 네임드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좀 솔직히 말하면은 패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실증이 났었던, 이게 조금 더 패션에 대해서 다루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 하던 분들이 이제 고아캐드라는 커뮤니티에 모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트렌드나 스타일에 대한 공유가 정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고아캐드라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는 조금 더 아메카지 성향의 정말 짙은 좀 꾸덕한 느낌의 저기 남성향적인 그런 커뮤니티였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여기도 뭐 광고판 됐죠. 뭐 사실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광고판이 돼버렸어요. 뭐 바이럴 같은 이슈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광고가 거의 도배가 되고, 네, 그런 어떤 약간 구조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 2010년대 초반에 이런 약간 양질의 정보가 다 모여 있었던 고아캐드의 역할까지가 커뮤니티가 해야만 하고 했었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었지 않았나. 지금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곳에 진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선동이나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한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아지고, 그게 어쩌면은 조금 나쁘끄럽게도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호소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 집단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은 커뮤니티가 더 이상 인포메이션 기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셀러의 역할을 보조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 트렌드의 공존이라는 게 가능한가? 또한 트렌드의 공존을 넘어서서 어떤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나?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게 참 골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은, 저는 어렴풋이 윤곽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요즘은 좀 뭔가 충동 구매했던 케이스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저도 뭔가를 구매를 할 때 자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돼요. 아, 뭔가 요즘 뭐 핫하다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한번 경험해봐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저한테 좀 존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최근에는 사실 조금 더 내려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영화 윤곽선으로는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고태용님 어떤 그 영상을 보다가, 그 고태용님이 오키나와에서 쇼핑한 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영상 한번 보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은 게, 되게 좋아요,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고태용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자기가 오키나와에 가서 생각지도 못한 편집샵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약 10만 원 정도쯤에 할인을 받아서 10만 원 정도쯤에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충동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후지와라 히로시가 이제 공간을 기획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의 브랜드도 잘 모르는 브랜드였는데 그냥 선뜻 그냥 구매를 하게 됐대요. 그 가치를 딱 이해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그런 게 지금 가능할까라는 반문을 하셨을 때, 진짜 안 그렇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소비의 패턴들을 가만히 보면은 유튜브, 자기가 보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패션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트렌드는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존재하는 트렌드 안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게 공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영역을 조금 약간 뭐랄까 존중을 해주는 문화들이 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요즘 이게 뜨는 패션이에요. 이거를 지금 해야 돼요. 막 저거는 옛날 패션이에요. 옛날이니까 지금 트렌드하지 않으니까 지금 입으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표현으로는 현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만큼 타인의 의견에 의해서 자의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장이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뭐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를 되게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비율.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여기서 그냥 이 문제점만 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진짜 막 심각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널이나 다른 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타이밍이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국 시장을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바라본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명과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토피아적으로 막 엄청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막상 비교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사실 그 나라에 거주를 하고 그 나라에 살아보면은 또 그곳에서도 명과 암이 존재할 거예요. 분명하게 존재할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유학 갔었던 타이밍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학을 갈 때 어렸을 때 갈수록 좋다. 어릴 때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다분한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저에 깔려있는 아이디어는 저는 이 언어적인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을 진짜 갔다 온 입장으로서 진짜 유학까지 가가지고 얻어와야 되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를 완벽하게 타인의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 가서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문화는 난 100% 수용해야 돼. 선진국의 문화니까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방식의 수용도 안 돼요. 유학의 장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진짜 유학의 장점은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타인으로서 해외의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해서 어떤 게 차이가 있고 어떤 게 한국에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혹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문화 안에서도 어떤 게 한국이 보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그 유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정책적인 것들이나 정치적인 것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나 문화적인 것들이나 기업 문화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미국에서는 어떻다, 뭐 독일은 어떻다, 일본은 어떻다, 영국은 어떻다 막 이러면서 되게 단순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사례와 케이스가 철저하게 어느 정도 균일해야지 이걸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야, 미국에서는 뭐 형사 재판을 하면은 뭐 안 좋은 뭐 그런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막 몇백 년 형을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형량이 좀 낮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탁상공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탁상공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맞아요. 뭐 법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해서 재판은 굉장히 날서 있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형량이 정말 무한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의 검거율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명과 암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야 성범죄자는 미국에 가면은 막 몇백 년형을 받는데 막 악질 범죄는 막 저 새끼들은 미국에서 막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처벌 강도가 특정 범죄에 대해서 특히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범죄들도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고, 저는 조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강력하고 무거워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미국의 그런 사례만 단순히 말할 수가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시골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일단 성폭력 관련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진짜 저 학교 동창 중에는 범죄에 연루돼서 아이를 출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있어요. 네. 진짜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의 어떤 범죄 관련된 대처나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명과 암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하게 그런 명과 암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트렌드나 패션을 너무 쫓는, 그리고 커뮤니티가 순기능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막 머저리 같다, 미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가 혹은 지금 패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소비자나 업자분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좀 깊이 있게 거주해 보셨다면은 그곳의 문화적인 거에도 분명히 명감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1에서부터 100을 알고 있다면은 그 나라의 사정은 1에서 10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왜요? 좀 바꾸고 좀 내가 작업 형 하고 있는데 다시 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보러 올게요. 좀 있으면 또 빠지고 이거 한번 끊기고. 스테판 커리가 3점슛을 많이 쏘면 쏠수록 성공률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네. 왜냐면은 한 번 쏴서 들어가면은 100%인데 10,000번을 쏴서는 100%가 당연히 안 되겠죠. 10만 번을 쏘면 더 줄어들겠죠. 어쩔 수 없이. 네,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왜 우리나라의 정보는 100을 가지고 해외에는 10만 가지고 요걸 비교를 하냐는 거죠. 얘도 100, 얘도 100의 비교군을 딱 대입을 해서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명과 암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분명히 그 나라에 그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완전 새끼로 샜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왜 제가 한국 패션 트렌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는, 결국에는 시기에 비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비해서 확실하게 발전은 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꼭 100%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 대기업 베이스의 많은 여성복 브랜드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와, 우리나라 여성복 브랜드 메이킹은 진짜 기도 안 찹니다. 정말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웃긴 건 걔네가 돈을 잘 벌어요. 네. 여자분들에게 어필되는 포인트들이 사실은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나 감각적인 요소가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고, 제품 자체의 제품력 구성은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드는 거 하나에는 사실 여성복이 더 쉬운데 왜 이걸 조금만 더 섬세하게 다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왜 소비자들과의 어떤 신뢰를 쌓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가끔은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차치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남성복 씬에서는 진짜 명백한 카피를 하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식을 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근데 웃긴 건 그런 애들이 돈 버는 경우가 또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연 도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막 돈 버는 사례로 남아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깝죠. 아쉽기는 한데, 근데 참 그 노골적인 정도가 그래도 15년, 20년 사이에 많이 노골적이게 되진 않았다. 조금 더 변했다. 공급자들이. 그리고
현대에 지금 와서 30대 공급자들은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30대에는 이 동대문 시장을 많이 거치지 않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보세 혹은 짭, 카피 이런 것들을 그렇게 거치지 않고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자신만의 아카이빙과 감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짭이나 약간 보세보다는 오리지널리티에 기인해서 했었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던 그런 세대가 이제 막 공급자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분들 중에 사실 완전히 동대문에서 옷 구매 안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언가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즐기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그거의 시대의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패션을 소비하는 방식이나 이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도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많은 사례로 얘기하는 것 중에 세인 제임스의 보더티, 그 블루 컬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면은 그 보더티만 주구장창 사요, 사람들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기 어디야 뭐 그 저 뭐야 지하철 가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은 바지를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바지를 입고 비슷한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일로 좀 벌려졌다는 거죠. 발막한이 유행한다고 해서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 다 캡틴 선샤인의 트래블러 코트 이런 걸 입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뭐 거기서 디자인적 감도가 좀 추가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의 다른 발막한류를 입는다던가, 발막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맥코트 스타일들을 좀 좋아하신다던가, 소재가 바뀐다던가 뭐 등등등의 어떤 조금 더 다양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공급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 공급자들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캡틴 선샤인의 트래블러 코트를 그냥 똑같이 베껴서 잘 된 브랜드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발막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도를 가지고, 이 발막한 코트라는 디자인 자체는 이미 빈티지에 존재했던 디자인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저희는 그런 분들하고만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브랜드 중에 아워셀브스라는 브랜드는 제가 알기론 발막한 코트가 없었습니다. 맥스타일의 코트를, 왜냐면 그 브랜드 자체가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또 하다 보니까 맥스타일링, 맥코트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과 감각으로 울 모직으로도 만들고 나일론 원단으로도 만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현업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다양한 공급들이 분명히 발생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유럽의 스파 브랜드라고 보통 표현하는 SPA 브랜드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 아르켓, 뭐 H&M, 마시모 두티, 뭐 그 외에도 서구권까지 다 확장하면은 뭐 Forever 21, Another Stories, 뭐 자라 등등등 정말 많거든요. 여성복까지 합치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은 현재 지금 제조업이 완벽하게 양극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직 정말 잘하는 인하우스에서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그래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하우스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틀리에 공방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잘하는 곳들이 많은데, 막 대학 졸업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쌓아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막 시도하고 싶어하는 신흥 디자이너들에게 그런 양질의 제조가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그 유럽 내에서도 해외 생산이고, 해외 생산에는 유럽 내에서도 좀 인건비가 저렴한 포르투갈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메이드 인 유럽이긴 한데 유럽에 좀 못 사는 나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약간 그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약간
임금이 좀 저렴한 나라들과 아니면 중국이나 동남아권에서 지금 생산이 되는 그런 형태밖에 유럽에서는 브랜드를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디자인 혼자 생각과 상상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거죠, 일이. 그리고 그거에는 자본이라는 게 항상 수반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유럽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된대요.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제품들이나 브랜드들이 생겨나기가 정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겹쳐요. 유럽이 많은 부분에서 경제 성장 동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서 점점 이제 유럽이 뭔가 세계의 한 주축, 소비의 주축이 되던 시장에서 많이 물러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지금 젊은 유럽 세대들, 20대, 30대 세대들하고 그 간극이 또 너무 커요. 지금 20대에 유럽에 진짜 잘 사는 나라, 파리, 뭐 프랑스의 파리, 뭐 영국의 런던, 이런 나라들도 뭐 정말 힘들대요, 20대들이.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거기도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젊은 친구들은 지금 자금이 너무, 버는 돈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높고 소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데, 근데 거기는 또 너무 문화생활이 잘 돼 있잖아요. 길거리만 봐도 막 갤러리가 그냥 널려 있고, 그냥 들어가다가 동네에 있는 막 갤러리 같은 데에도 정말 멋진 전시들을 볼 수 있고, 그냥 그래요. 나라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흠뻑 취해서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정작 자기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옷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들을 어떤 업체들이 하냐면은 대형 SPA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 박리담의 형태로 그들의 니즈들을 꾸준히 자극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극을 우리나라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부르는 이런 스몰 브랜드에서 자극을 주고 있다. 이 점이 정말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SPA 브랜드의 효율성을 스몰 브랜드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에는 정말 공감하지 않아요. 왜 그걸 공감하지 않냐면은 그게 맞으면 성심당 같은 케이스가 없어야 돼요. 예. 그리고 동네 빵집이나 뭐 이제 서울숲에 보면 밀도라는 식빵 하는 빵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잘 되면 안 돼요. 그 바로 옆에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마트에만 가도 식빵 잘 팔잖아요. 또 비싼 거, 이제 비싼 식재료 판매하는 마트를 가면 또 양질의 그 식빵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빵집들이나 이런 데가 되는 이유는 공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성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아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초반에는 인건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건비가 가장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거대한 SPA 브랜드가 원자재 수급은 되게 저렴하게 할지언정 그 덩어리가 움직여지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가 그 회사가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판관비. 이 판관비에서 많은 부분 절약을 하고 간다는 거죠, 스몰 브랜드는. 거기에다가 공급량만 봐도,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1,000원이에요. 그럼 10만 장을 만들어야지 1,000원에 나온대요. 그러면은 10만 장을 만들게 되면은 총 비용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객단가가 8,000원이에요. 같은 제품을. 다만 500장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8,000원에 500장이면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러면 이미 실제로 들어가는 총 비용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재고 양도 10만 장과 500장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500장을 파는 거와 10만 장을 파는 거, 500장만 판매가 돼도 되는 제품과 10만 장을 판매해야 되는 제품은 당연히 그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타겟팅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까지도 훨씬 더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더 과감한 실루엣들이 500장만 만들어도 되는 브랜드, 그 제품에서는 표현될 수가 있는 거고, 10만 장을 팔아야 되면 10만 명이 입어야 되니까 10만 명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약간은 조금 더 날카롭지 않은 그런 디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PA 브랜드가 무조건 가성비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단순 가성비라는 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걸로 따질 거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으나 결국 옷은 입어서 예뻐야 되잖아요. 이 입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입어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 이 만족감을 주기 위한 가성비는 10만 장짜리보다 500장만 만드는 제품이 더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도메스틱 브랜드가 저는 거기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도메스틱 브랜드 100개면 100개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일부 사례, 그리고 그 사례가 늘어나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과 명과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급자분들은 지금과 같이 곤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는 줏대 있고 곤조 있게 하면서도 돈을 버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막 300억, 400억 이렇게 하는 특정 업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디네랩 같은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매출하면서도 뭐 짜친다면 짜치겠지만 또 멋있게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소비를 많이 하지 않지만, 디네랩, 카키스 멋있게 전개하고 정말 잘 하시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생기고 있는 게 고무적인 거죠. 고무적인 거고, 그게 없이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스텝으로 그냥 저 멀리까지 가요. 다 차근차근 쌓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돈 버시는 분들이, 야 그래, 야 이걸로 욕심내가지고, 야 디네댓에서 잘 됐으니까 야 디네댓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더 양산해가지고 우리 1000억대 회사 만들어보자. 야 맛땡킴이 1000억 한다는데, 야 맛땡킴처럼 뭐 로고플레이 더 빡세게 해가지고 막 소위 말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한테 옷 팔아가지고 해보자. 막 쥐어 짜내서라도 매출 만들어보자. 막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보다, 야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더 멋있는 거 하자, 우리 돈 있으니까 예전에 못했었던 거 더 멋있는 거 해보자 하는 분들이 요즘 업계에 하나둘씩 생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거기에 그 작업물에 대해서 단순히 돈 말고 그 이상의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아 그런 받는 문화가 조금 더 조성이 되면, 그걸 꿈꾸는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멋진 분들이 이 업계에 들어오실 거고, 또 다른 어떤 멋진 공급자로 발전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 주자고요. 저희도 그걸 쌓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안 했던 말씀이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긴 한데, 소비자분들에게도 조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충동 구매를 해보셔라.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신에 그거를 보는 눈은 기르셔야죠. 예, 충동 구매를 해도 실패하지 않거나 좀 자기한테 좀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은 스스로 길러 가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셔야 되긴 건 맞지만, 조금 더 트렌드나 야 요즘 뜨는 패션이 뭐래, 지는 패션이 뭐래 하면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충동적으로도 소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더 이상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짜치게 하는 분들이 그런 짜치는 걸 가지고 여론만 만들어서 선동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을 더 이상 만들어주지 말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연도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패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같이 해보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미장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어떠셨나요? 지금 뭐 어떤 분은 이제 회사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항상 피곤하고 저 역시 월요일은 항상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또 어떠한 작은 성취나 이런 거에도 더 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